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준비 중인 권양선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요. 부동산 중개업의 제도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본 소논문 내용을 보시면은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저희 부동산 중개 관련법이 변경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쓰던 일본식 용어를 한국식 용어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변경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현재까지는 그 일본식 용어가 쉽다 보니까 그것들을 많이 통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고친다고 했는데도 한 두어 군데 실수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82페이지에 보시면 표 3-4에 그 중개보조원 제도 정립에 보시면은 종합 중요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오타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연구의 구성 및 체계는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요. 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환경 변화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부동산 중개업의 제도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장은 연구의 설계 및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 논문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제시해보는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 논문은 다음 5가지 배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61년 소개영업법에서 출발하여 몇 번의 법안 개정을 거쳐 2014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오면서 전문자격사법으로 자리를 매긴 중인데요. 이는 공인중개사와 그 업무가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 즉 패러다임도 변하게 되었고 부동산 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 중개업체의 국내 진입도 중개업 환경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내 산업의 총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부동산 중개업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프로테크 분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발단으로 본 논문은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개업에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 즉 현재의 법과 제도 그리고 중개 현장에서의 실패와 문제점을 조사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시작된 1985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고요. 실증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보여지는 바와 같습니다. 설문조사의 지역은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인 중부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요. 다루어진 내용은 중개 업무 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현황 중에 실무자의 업무 성격에 따라 16개의 항목으로 파악하고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서 제도적 범위와 실무적 범위로 그룹화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문제점 16항목에 대하여 중개업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실무자 5명과 세종시 부동산 관련 공무원 4명 상대로 해서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16가지 개선 방안으로 만든 쌍배 비교 설문을 통해 항목별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설문을 풀어주신 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 10년 이상이거나 공인중개사협회 전현직 퇴직 경험이 있는 분 46명을 실무 전문가로 하고 시청, 도청의 도시 정책과 주택과 공무원들과 행정과 실무의 중간 자적 입장인 국명기술공단 직원들까지 해서
총 50명을 행정 전문가로 지칭하여 HP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중개 시장을 변화시키는 환경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출발된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산업을 다루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의 환경 변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프로테크 관련 스타트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한 개론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소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인 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 설문의 대상자는 일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제도적 측면으로는 크게 중개사 역량과 중개 질서의 문제점을 다루었는데요. 중개사 역량에서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의 문제가 있고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또한 중개사 역량이 낮아지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질서와 관련된 거래 정보망 제도의 문제점 및 부동산 거래 위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실무적 측면 중 중개업역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중개 업무 범위의 문제점과 중개 계약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실무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중 부동산 공제 제도와 권리 분석의 문제점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초보 공인중개사의 미숙한 중개로 인한 거래 사고도 보완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보시는 표는 중개업 문제점과 관련하여 본찰한 선행연구표입니다. 문제점을 16가지 항목 변수로 보고 이에 대해 다뤄진 선행연구를 체크하고 내용을 고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고찰한 선행연구입니다. 16항목 변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선행연구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결과를 도출했는지 고찰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가 타 선행연구와 차별적인 부분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각 연구자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현재의 외부적인 상황과 부동산 중개시장 전반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에 임했습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선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전문가의 FGI와 설문 과정에 따른 실증 분석을 통해 연구자인 저의 개인적이거나 관심자와는 상관없이 다루는 내용에 대한 객관화에 치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시간적 차별성 또한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환경이 반영된 최신 연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한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서울 및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결과를 도출한 논문이 대다수입니다. 본 논문은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현황수가 가장 많고 부동산 중개가 활발한 집약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세종과 대전 및 충남, 충북 지역인 중부의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의 차별을 두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관련 공무원과 관련업 전문가를 총 96명을 전문가로 하여서 그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부 설명은 이미 연구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 방안 실증 분석 결과 도표입니다. 실무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전체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공적 거래 정보망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실무 전문가만의 결과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관할 관청에서 근무하는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는 개업 허가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상 그룹별로 우선순위를 평가한 사유를 분석해보면 실무 전문가 관점은 중개업의 안정적이면 배타적인 업역과 권익 보호에 중요도를 두고 있고, 반면에 행정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과 중개 의료인의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 방안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선 방안은 다음의 7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2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사회 경제 여건에 의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분야의 기본 사항과 개념의 정리 및 위상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각 4가지의 개선 방안 요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별 정책 방안 및 실무 개선 방안의 관계에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작업이 향후 과제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 업계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놓치지 말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이나 선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길 바라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하고 본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4세션에 대해서 수험자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이신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토론을 할 텐데요. 그 토론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앉아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토론을 하시는 분만 마스크를 벗고, 왜 촬영할 때 잘 나와야 되니까 얼굴이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자가 10분 정도 되시니까 제일 앞에 그 토론하시는 분은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까지 간 다음에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지적을 안 했네. 그러면 그때 다시 저에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뒷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겸양입니다. 앞에 사람이 다 말해버리면 뒷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거 말하고 싶은데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겸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사회에다가 토론자를 소개하진 않고요. 제일 오른쪽에서부터 본인이 소개를 하시면서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송학이겠습니다.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 방안의 연구였는데요. 제목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의 개선 방안 연구 이렇게 좀 변경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은 중개사의 역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개사의 역량이 중개사도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여기 등등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사점에 마지막에 연구의 시사점에 보시면은 그런 정책의 제안에서 공인중개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밖에서 실무에서 좀 보게 되면은 공인중개사의 그 사고치는 범위보다 또 소속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또는 중개 보조원들이 이제 사고를 내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그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그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가 자격증인 그 공인중개사가 대체적으로 이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해서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측면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에서 학과 전공을 한 사람에 해서 자격증 시험을 부여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러한 좀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전에 이제 2005년도에 국무회의 결과에서 20세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1980년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과 같은 복잡한 뭐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국가기술 자격증은 전문 과목을 해서 공인중개사의 그 해당 과목 4년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의 좀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밑에 그 중개사 또 소속 중개사 중개보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짧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짧은 것 같지 않은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같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83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중개업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그 중요도에 대해서 83페이지에서는 실무 전문가 관점에서 그 0.25하고 0.96이 나온 중개질서 정립과 중개업의 안정화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보시면 행정 전문가의 중요도 관점은 그 중개사 역량 강화하고 중개계약 안정 도모로 나타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 가면은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짝 언급은 했어요. 약간 언급은 했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결론 부분에 좀 이렇게 면밀하게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얘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짧게 얘기 드려야 되니까 연구 배경의 목적을 보면 그 다양하게 여러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를 추려보면 과다 배출로 인한 실무 경력이 없다는 거, 그걸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시장 진입을, 실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 진입을 할 때 전문성이 없는 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외국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외국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은요,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외국과 비교해서 중개 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외국에서 다 기법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ERA나 ERA나 센츄리 21 같은 것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켈러 윌리엄스라는 외국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 제도 면에서 미국은 이제 에이전트,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해서 실무를 하고 싶으면 에이전트라는 자격으로 와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그 밑에 에이전트로 자격을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시험을 가서 브로커가 돼요. 그럼 그 브로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인중개사거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브로커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기승전결 여기서 얘기한 지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이런 걸 조합해 볼 때 어쨌든 기승전결 제도 개선의 절실함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허들을 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간 많은 제도들이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저도 이번 주에 미국에서 들어왔는데요. 미국에서처럼 문화 중개업의 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 개선이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전속 중개라든가 여기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전속 중개라든가 이런 브로커 에이전트를 거쳐서 브로커로 오는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게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론적 배경에서 외국의 어떤 사례를 좀 더 넣어줬으면 이 논문이 좀 풍부한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학교 송명규 교수입니다. 원래 3가지 정도 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과 내용을 보면서 개선 방안이 도대체 누구 위한 건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건가. 그러니까 대상자가 중개업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 관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일 것 같은데 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개선 방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선 방안인가는 의문이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도 의미가 상당히 있죠.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다양한 측면의 접근 개선 방안에 대한 접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논문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둔 접근이고 어떤 부분이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결론의 연구의 한계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에서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주전문대학의 손진수입니다. 제가 지금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논문 커미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논문 주제도 중개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예요. 두 연구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데 그 유사한 게 그분도 중개업을 하신 분이에요. 오래 하셨던 분이고 거기에서도 FGI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 공통점이 거의 비슷하게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논문을 보면서 이게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그분이 특히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된 게 자기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어떤 그런 일종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논문이 꽤 시기적절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차이점들이 몇 가지, 두 논문이 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그 논문은 명주대 논문은 초점이 소비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400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반해서 이 논문은 지금 보면은 좀 공급자 중심이라는 그런 좀 한쪽에 좀 쏠려 있다라는 느낌이 좀 꽤 들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 조사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중개 보수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고 그 거래를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음에는 누구랑 하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개인 중개사하고 하겠다는 사람이 45%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법인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이쪽이랑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공급자, 그러니까 중개업도 여기서 보시면 10년 이상 하신 분들만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뭐라고 그럴까요? 공격이 아니라 수비적인 거 아니면 뭔가 진입장벽을 이루고 있다라는 뭐 그런 입장들이 좀 강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논문에서도 이게 종합적인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거에 맞춰서 이런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식든 적절하게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종 사이버대학교 조덕수입니다. 박사 논문을 요약해서 저희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해서 감사합니다.
표 3-5와 표 3-6에서 이제 실무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들이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적 중요도 평가가 있어요. 점수화가 돼 있었는데 이게 왜 실무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가 이 중요도 종합 순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상식적인 설명보다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더 동원이 되면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탈자와 잘못된 표현들, 영문초록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제가 표시해서 드리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에서 행정 전문가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그 수치가 중요도 1순위는 제도적 측면 0.507인데 0.609 같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실무적 측면이 0.499로 되어 있는데 0.391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뭐 개업 허가제 도입과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가 큰 차이가 없이 우선순위 1, 2로 평가되었다. 이거는 내용하고 안 맞아서 이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표기된 거는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포향대 정신교입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11시쯤 목포에서 출발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저기 식사하는데 뚝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2개를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조금 힘든데 저도 대충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들이 다 주요한 부분들은 저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도 외국의 제도, 선진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제도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방향으로 좀 언급을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제도인 뭐 전세 제도 같은 것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월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수수료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 주시면 논문의 완성도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광디지털대학교 현무길입니다. 저는 이 논문이 되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냐, 저는 중개업 현장에도 있고요, 조직에도 있었고, 지금 협회에서 강의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중개사들 중개사고 상담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되게 이제 관심을 갖고, 특히 제도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했다 해서 관심 갖게 했는데, 이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박사과정에 글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써도 대단하다. 그리고 아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참 그런 입장에서 발표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는데, 다만 제가 읽다 보니까 논문에 보내주신 이제 내용을 쭉 하다 보니까 용어의 부분이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와서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고쳤다는 부분. 즉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법 당시에 우리가 용어와 공인중개사법에서 용어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회에서 하면은 논문이라든지 박사 논문에서 종전의 용어를 써가지고 지금에 발표한다? 이거는 기본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뭐 중개업자라든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인데 뭐 중개업소,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하는데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SNS라든지 언론에서라든지 이런 기자들이 뭐 중개업자, 중개업소 하는 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다 비하하는 용어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오직해야 중개업자라는 건 일본식 용어니까 개정해주겠다 해서 2014년에 개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먼저 그거를 인지하고 바꿨던
바꾼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 또 학회 논문은 학회 논문다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수정이 됐고, 어쨌든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 정도라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자 김종희입니다. 중개업의 개선 방안의 실무적 측면과 그 제도적 측면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충실 있게 잘 쓰셨는데 10년 이상 현업에 있는 실무자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수정 보완하면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87페이지의 20줄, 20번째 줄을 보면은 중개 수수료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개보수로. 그래서 중개보수로 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 요일도 중개보수 그걸로 해서 공인중개사 법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제도적 측면에서 거기에서 이래 보면은 몇 가지가 이래 보면 제도적이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굉장히 지금 순환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 측면이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잘해도 그보다는 정책이라든가 세법, 민법 이런 데 대해서 규제 정책에서 좀 몇 가지를 보완하면 더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15번째 줄에서는 논자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 구두계약의 형태 시작해서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중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전속 중개라든가 일반 중개를 지금 설명한 것 같은데 일반인이 좀 봤을 때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니까 이거를 일반 중개든 전속 중개든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83페이지, 85페이지 거기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좀 그래프에 보충 설명이 들어가면은 가독성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건대에서 온 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근래 들어서 거의 부동산의 시간이랄 정도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업계 업종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특히 중개사 제도에 대한 국회의 발의라든가 그다음 국토부의 용역 그다음에 협회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지금 상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그 단체 법정화를 위해서 대표 발의가 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가운데서 특히 본 연구자가 현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본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시적절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도교수 정재호 교수님을 모시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부 반납하고 자이던 타이던 그 다음에 중개사가 가장 바쁜 요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온 시간을 다 연구에 몰두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개선 방안에서 이제 주로 보는 게 제도의 개선인데 이 제도라는 것은 다다 윈윈해서 상생을 하면 좋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제로섬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개선 방안에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실무자 행정 전문가하고 실무 전문가가 있는데 좀 의아했던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전속 중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전문가보다는 실무 전문가가 굉장히 선호하는 쪽으로 나는데 그 지금도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속 중계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성과로 좀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속 중계 제도에도 일종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 단체에서 전속 중계 제도와 관련해서 수수료 관련된 표현이 좀 혼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업계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전속 중계를 하려면 반드시 수수료 부분하고 곁들여서 연구가 돼야 될 부분, 죄송합니다. 중계 보수료하고 곁들여서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속이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독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수님께서 진입장벽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장벽,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라든가 경력이든 아니면 규모든 이런 부분에서 신규라든가 소규모 또 영세 업종을 소외시키는 이런 독점화 규모 경제의 원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미국식의 중개제도를 보게 되면은 중개 수수료 부분에서 일방만 중개 보수료를 일방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일반화되고 있는 공동중개 시장 거래가 깨질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좀 다양한 지금 설문조사 대상으로서 일정 부분 행정 전문가는 뒤로 하고 실무 전문가로 일정 어떤 대상 범위를 정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좀 소비자도 수요자도 중요하고 공급자 또 공급자 중에서도 더 많은 대상자들의 의사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토론마다 2분씩 주어져 있는데요. 제가 2분 초과하신 분들은 여기 명단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 토론하신 분들 지정 토론자분들 중에서 다 들어갔는데 내가 지적할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신 분들 추가로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개선이 어려운 게 있는데 우선 소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프로테크 종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애매하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중개 대상물 권리사항 조사 권한이라든가 특히 확인 설명서 서식 개선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소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같은 레벨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중개 대상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서식 개선과 레벨을 맞춘다면 종합부동산 서비스 산업도 육성도 여러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이게 HP 비교하면서 되는 것이 레벨이 너무 다르면 이게 비교가 되겠나 그런 의문이 좀 들었는데 지금 이건 개선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여기 설문조를 보게 되면 이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런 부분 보니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고 그 이해가 설문 대상자들에게 공통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답변이 나올 거고 그렇다면은 이해되는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할 거니까 거기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념 하나하나들을 좀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을 모두 들었고요. 토론자들 의견 들어보니까 이걸 발견 못했네. 내가 꼭 이건 얘기하고 싶다. 플로어 대표분들 중에서 토론하시고 싶은 분들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사실은 너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개
사법의 개선 방안을 가져와가지고 합니다. 제가 더 몰라요. 좀 배우고 가려고 제 생각인데 논문 제목을 중개사법의 개선 방안 하면 요 논문하고 관련성이 좀 어떤 점이 있을까 싶죠.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법전공으로서 지금 하신 말씀 들어보면 논문 체계를 전체 다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 이거는 사실 실증 분석이거든요. 이건 실증 분석하는 건데 그거는 중개사 법의 개정 방안이니까 그 중에 어디를 할 건지 일단 그런 걸 일단 명확히 해야 돼요. 중개사법 중에 어떤 그걸 제가 들어요. 예. 어느 측면에서 보면 민법적 측면에서 뭐 민법적 측면이든 뭐 어디든 하여간 그렇게 다 바꿔요. 그것만 해도 네.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결된 것으로 예. 하시고 지금 발표자도 이 전체를 다시 대답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은 반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꼭 대답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토론을 할 때 그 부분만 딱 집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 제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수수료가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모든 중개업 관련된 개선 방안이나 문제점을 다룬 논문들이 외국 해외 사례를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마치 정해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내용들을 다 보면은 큰 차이가 없고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협회에서도 이번에 무슨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실수를 해서 협회를 법정 단체화를 시켜주면은 매도인 측에서만 수수료를 받겠다 하는 바람에 반값 수수료를 받는다고 또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무조건 외국 사례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선진국 사례를 무조건 답습하거나 그것을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논문을 쓸 때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과감하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정 보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제 논문을 차별화로 말씀을 드린 게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중개업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뽑아내기 위한 논문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화되고 또 객관적인 논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쪽도 아니고 그리고 고객들 그러니까 소비자들 측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양쪽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는 보면은 소비자들은 다 적게 주길 바랄 테고 공인중개사들은 많이 받길 바라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아예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선 방안 이런 실증 분석을 다룰 때 고객이 소비자의 의견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전문가, 공무원들이 고객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오히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두 번 거래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래 계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 주로 고객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행정 업무를 하는 행정 전문가들이 결국은 고객의 입장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측을 실증 분석의 대상자로 다뤘습니다. 예. 고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언급을 안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 주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신 사장님께서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사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보면서 좀 몇 가지 부분에서 지체 계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또 마지막에 송 교수님 해주신 내용들 이런 것들 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문가 설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요자라고 하는 이제 고객을 판별치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ACP는 전문가 설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어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박사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또 한 번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냥 연결성 없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연결성이 원래 있었다라는 변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신 고견 잘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발표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갑자기 위험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대학원,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의 박사정이 10명인데요. 지금 입시 중인데 3대1입니다. 최소 3대1이에요, 저희는 항상. 그런데 저희는 전공이 세무회계하고 법학이 따로 있습니다. 재정학 쪽하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박사 논문 심사를 할 때 논문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법학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외국 법 인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방법론상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걸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권위자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권위를 빌어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각각 주장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제도나 이론을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세무회계다. 거기는 주로 여기 지금 쓰시는 것처럼 되게 방법론적인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실증 분석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런 방법을 하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분석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 법학 같은 경우에는 박사 논문이면 200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200페이지.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안 되면 박사 논문 통과가 안 됩니다. 세무회계 쪽은 한 100페이지 정도 써야 돼요, 박사 논문.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어떤 분석,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논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왜, 법이나 이런 걸 왜 소개해야 되냐. 이건 내용이 법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이제 중개사 하면 되게 맨날 미국의 중개수수 6%고 어쩌고 나오는데, 6%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숨겨져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적 차이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토지만 부동산이고요. 우리는 토지 건물 각각 부동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다르고요. 미국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토지뿐만 아니라 거기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토지에 포함돼서 거래를 해야 되니까 평가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것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니까 미국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거기 이제 어떤 위험 부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는 대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문제된 사례도 있지만 부동산 등기제도가 확립돼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거 소유권이나 이런 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리는 하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소유권 개념도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상속되지만 미국은 상속 안 되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어요. 개념이 영미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동산 이런 거 설명할 때 미국은 6%인데 이렇게 우리는 왜 이렇게 낮으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겉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그래도 다 고려해서 우리나라는 수수료가 너무 낮다라든지 뭔가, 근데 그게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런 분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외국 입법례들을 소개할 때 어려운 점들을 제가 다른 전공이지만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 얘기를 하셔서 들리시면 그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미국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어 이름이요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리얼토스예요. 근데 이 리얼토스가 국제 분쟁에 이 리얼토스가 국제 분쟁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김앤장을 대변인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소를 걸려고 그래서 이 문제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까 이제 그 논문 하신 분 박사 이 논문 쓰신 분의 얘기가 외국에 이런 걸 과감하게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의 중개사 제도는요 100년을 넘은 제도예요. 그래서 100년을 가면서 이거를 다져서 체계화를 했는데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저 포함해서 4명이 가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5명이 나와서 논쟁을 했는데 무참하게 100점 100패로 깨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꼭 단순 비교를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어 왔는지 100년 동안 그런 거를 좀 보고자 하는 건데 이 이론적 사례에 보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썼고 그래서 과감하게 삭제했다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쓴 거는 거의 다 이렇게 누가 쓴 거를 인용해 온 거예요. 새로운 걸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양보를 좀 못하는 게 그래도 외국에 있는 제도를 자꾸 인용을 하고 국내에 없는 게 있으면 다시 연구를 해서 이거를 삽입해야지 논문에 어떤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어떤 발전이 있는 거지 이거를 삭제할 걸 삭제해야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고 중개업이 이렇게 격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엔 이게 박사 논문이니까 박사 논문은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약간 미흡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4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